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지난 4월 14일 방송에서 중국이 자랑했던 생산대국의 지위가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급격한 해외 오더 감소로 대량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후에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실업대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통계를 조작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한 폐렴 사태에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오더국인 미국과 유럽의 우한 폐렴 사태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생산 오더를 낼 처지가 못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도 북경이나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재봉쇄가 시작되는 등 아주 심각한 단계가 다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요, 국제사회가 중공의 우한 폐렴 숨기기와 발원지 떠넘기기, 그리고 우한 폐렴을 이용한 마스크 외교 등을 펼치면서 불량 마스크, 방호복, 저질 검사 장비 등의 수출로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마저도 저하됐고 향후에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공론을 일으켰기 때문에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의 첫 화면은 천진시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요 오더가 없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업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없고 개업 휴점 상태입니다. 선전의 한 공장에 약 50여 명의 노동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붙자마자 수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전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어떤 공장들은 휴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후난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광동에서도 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서 앉아서 거의 노숙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일단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저 도로에 보십시오. 심천시, 선전시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벌써 3월달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도 아주 못 보던 장면인데요. 중국인들이 미얀마로 불법 취업을 가려다가 붙잡히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그 장면입니다.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 회사는요, 4월 23일 공고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가도록 했고요. 애플 협력 업체인 상하이 장수어라는 회사는요, 4월 중순 감원 결정에 직원들이 항의했지만 지금 달려가는 건요, 5월 2일 엊그저께 2만여 명을 퇴직시키는데 3일 내 선착순 퇴직 신청, 작업복, 명찰 등 회사 물품을 반납해야 물품 보증금을 준다는 공제에 직원들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공장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잘 팔리다가 해외 오더가 불량 사태로 끊어지자 생산 라인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멈춰 있는데요. 저기에 지금 화면에 보면 품질 합격증이 있지만 엉터리죠.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생산했던 전기차는 판로를 잃고 공장 주차장에 보시다시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기지의 중심이자 일자리 천국이었다고 하면 광둥성이었습니다. 광둥성의 모든 도시가 생산기지로서 일자리가 넘쳤죠. 예. 언제든지 노동자가 옆에 있는 공장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언제든지 이직이 마음대로 가능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광둥성 전체가 오더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동관의 경우에는요, 모직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멈췄고 사장이나 직공이나 똑같이 작업자나 똑같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万把单全部取消了，就算开工的毛子厂都放假了。半个月了，都没上班。今年的活最起码跟去年对比，10份活最起码少了8份。
哎，我们都急死了，不是愁。就没单做了，就是天天你看一上来就是月月交房租，就是可能就是8、9千一个月。可能今年如果是没有后座的话呀，可能也就是10几万吧。那些工人，有些工人我们都不敢叫过来做，因为叫过来做的话，每个月都要发工资哈，就不能叫过来。年到啊，上半年就是订单，下半年就内销。今年你要订单，即使你做上了，他就那边收不了货。特地使劲给你说都压得死死的，不然你要是不做，外面都很多做，你给你什么公价呀，都全部压得死死的。以前你要是这个时候，哪里外面这么清静啊？至少外面都是车啊。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구독자님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서의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중국 외부로 이동 설치가 얼마나 충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힘있는 국가가 자국 기업 이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기타 나라들의 설비 이전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호락호락 승인하지 않을 텐데요. 중국 내 외국 기업 철수 시에는 여지껏 보여왔던 중공의 온갖 행패, 중소기업 경험담이 눈이 들어오던지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예상컨대 외교적 자폭 상태인 현 정권으로서는 기대할 바가 없는 듯 하고요. 유럽의 다국적 브랜드들의 공급망은 또한 어찌 될는지 걱정입니다. 저도 수입 유통과 연결된 사업이 있는데 해당 브랜드 공급자가 벌써부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중국 내에서 아직 생산 재개도 못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네요. 대체되지 않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올스톱되는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각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과 해결을 해 나갈지가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으로 이 난국에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질문 내용이 긴데 일단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첫째는 중국 내 생산 설비의 외부 이동이 얼마나 충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중공의 방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국의 부품 공급 생산 차질로 다국적 브랜드의 생산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나 대안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요.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자폭 상태다. 이건 제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중국 내 생산 설비와 외부 이동과 관련해서 개별 회사가 청산할 때는 중공의 방해와 심술 이런 거 지방정부 특히 혹은 파트너 현지 파트너 이런 심술은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최근에요. 미국과 유럽 등이 유한 폐렴 이후에 해외 생산 공장의 자국 리턴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시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정책이 있죠. 따라서 우선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펼칠 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생산 공장의 설비나 지분을 현지 파트너나 현지에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를 좀 해볼 만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만족할 만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본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걸 감안해서 적당한 시점에서 털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이 문제는요, 사실 제가 다른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자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 대화를 시작하니까 5월부터 그 중에서 전문가들과 대화 내용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내용을 좀 참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3일, 오늘 중국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수출입이 즉 무역액이 6.4%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마이너스 18.3%, EU는 마이너스 10.4%, 일본은 마이너스 8.1% 등으로 이제 감소가 됐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아시안 10개국은 6.1%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이 중국 무역에서 15.1%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새로운 소식인데요. 아세안의 중국 무역 점유율 1위가 되었다. 그리고 2위는 EU, 원래 1위였던 미국은 3위가 되었습니다. 이 달러로 보면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전부 1388억 불, EU 같은 경우에는 1227억 불, 미국은 좀 떨어져서 936억 불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첫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생산 대국의 지위는 이제 아세안 국가, 즉 동남아 10개국으로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생산 라인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셋째, 아세안 국가가 중국 무역 1위를 차지한 것은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 이전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 기지 역시 곧 이전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증가는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생산 라인과 부품 공급 샤슬이 점점 동남아로 더 넘어가고 나면 이 관계는 바로 급속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생산기지와 부품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의 큰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글로벌 생산, 부품, 제조, 공급 체인이 형성되는 시점까지는 단기간에는 새로운 공급자 발굴과 원가 부담, 납기 조정 등의 개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미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되고 있고, 따라서 전 세계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중국 무역 실적에서 아세안이 1위를 차지하자 중국 언론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아세안이 1대1로 계획에 따라서 중국 언론은 중국과 아세안이 1대1로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세안 10개국이 중국의 새로운 시장이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에게 중국이 생산기지와 부품 공급기지 이 두 가지 모두를 빼앗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의 선전, 내부를 위한 선전도 참 가지가지로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선전이 또 먹힌다는 데 있습니다. 관변 언론과 관변 전문가들은 우마당과 함께 좋아요를 남발하지만 중국의 참 지식인들은요, 침묵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실적 곧 현실로 드러날 것인데도 말입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두 가지 대화가 추가가 되죠. 저와의 전문가 대화, 1대1 전문가 대화,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의 내용을 알아보는 사회 문화 일반 대화, 이 두 가지 코너가 새로 생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미 녹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식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